안녕하세요. 블랙데스크의 블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하시다 보면은 이 입체적인 그래픽, 그 입체적인 그래픽의 뭐 3D 텍스트라든가 뭐 오브젝트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.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게 가능할 줄은 몰랐다. 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강좌는 뭐 특수효과 강좌라고 해야 되나, 이걸 모션 그래픽 강좌라고 해야 되나, 그냥 애프터 이펙트 부가 기능 강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. 자,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자,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준 겁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설정과는 다르게 이 3D 렌더러에 들어가서 설정을 살짝 바꿔주셔야 하는데요. 이 설정을 이제부터 바꿀 겁니다. 이 원래는 이 클래식 3D, 여러분들은 이 클래식 3D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이 클래식 3D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내장된 렌더러인데요. 아무 클래식 3D라고 해가지고 뭐 입체적인 그래픽은 낼 수가 없어요. 클래식 3D니까 2D 레이어, 뭐 2D 텍스트 같은 것을 단순히 입체감 있게 뭐 돌리거나 뭐 회전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는 거지. 뭐 3D 공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뭐 그런 거지. 뭐 입체적인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프터 이펙트는 2D 모션 그래픽에 특화된 이 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, 이 레이 트랙시드 3D는 이제 거기서 그 애프터 이펙트 CS6였던가 그 버전부터 이 렌더러가 새로 하나 추가됐습니다. 그 렌더러가 바로 레이 트랙시드 3D 렌더러인데요. 이 레이 트랙시드 이 3D 렌더러는 한마디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입체적인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런 겁니다. 그걸 도와주는 렌더러이죠. 한마디로 2D, 그러니까 그냥 붓으로 그리고 뭐 연필로 그리고 하던 걸 이제 기계로 이제 이걸 기계로 뭐 재료 가지고 막 만드는, 그래가지고 뭐 하나의 뭔가 기계라는데 뭔가 입체적인 이 뭐 물건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뭔가 이상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클래식 3D로 했을 때는 그냥 그리는 거였고, 레이 트랙시드 3D로 할 때는 이제 기계로 만드는 거, 그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, 이 뭔가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먼저 레이 트랙시드 3D를 선택하셨으면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. 근데 레이 트랙시드 3D를 선택하였을 때 비활성화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 합성 기능이나 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 몇 개 있는데, 그게 뭐냐면 먼저 블렌딩 모드랑 트랙 매트 등등 뭔가 두 개의 이 소스들을 합성할 때 쓰는, 뭔가 하나로 합칠 때 자연스럽게 합칠 때 쓰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. 네. 대신에 3D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이런 설정들을 뭐 리플렉션이라든가 머테리얼, 그리고 환경 맵, 레이어 등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옵션을 눌러 보시면은 이 렌더러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.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. 네.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는 그냥 이 퀄리티를 조정하는 거예요. 그 품질. 근데 품질은 더 좋아지지만 렌더링 속도가 극한으로 치솟습니다. 네. 그냥 엔간하면은 기본 설정이 6로 드셔도 되는데, 그래도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든 말든 나는 뭐 어떻게든 최상의 품질을 얻어야 되겠다, 올리세요. 막 올릴 수 있습니다. 64까지 올릴 수 있는데, 이렇게 되면은 렌더링 속도는 보장 못합니다. 네.
여러분들 같은 일반 컴퓨터들은 전혀 버티지는 못해요. 특히 4K 해상도에서는 아예 전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6로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. 뭐 눈에 띄는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티 엘리어싱 필터 이게 뭐냐면 그냥 가장자리 부분 끝 부분을 그냥 뭐 부드럽게 뭐 매끄럽게 처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삐뚤빼뚤하거나 너무 각지게 하지 않고 곡선으로 처리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큐빅 그대로 두세요. 뭐 박스나 텐트 이런 걸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큐빅 이거 하나만 둬도 됩니다. 충분해요. 이게 최상의 옵션이니까. 자,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OK를 눌러서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줍니다. 자, 이 컴포지션에 이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. 이 솔리드 레이어는 이제 이 환경 맵이라고 해가지고 그 HDR 뭐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였던가 그것은 딴 데 쓰이는 용어 같은데. 근데 이 HDR 맵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경 3D 배경을 원형 배경을 만드는 그것 중에 하나인 그 재질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블랙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줍니다. 그냥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솔리드 레이어를 프리 컴포지트 해줍니다. 그냥 한 뭐야 한경맵 제가 이거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 써지지가 않네요.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며 그 오해하지 마세요. 저는 환경맵 저는 이 타자가 느린 게 아니라 지금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진짜 한 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. 한 손가락으로. 그렇기 때문에 좀 느려요. 자,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블랙 솔리드에 이 노이즈 엔게인에 들어가서 프랙탈 노이즈 효과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된 메탈 재질의 그 환경 맵을 구성하는 그 텍스처를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먼저 프랙탈 타입은 저랑 똑같이 설정해 주시고 컨트라스트 설정을 한 170 정도로 해주세요. 뭐 여기 있는 수치들은 이 뭐 설정의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 제가 설정하는 수치는 대충 이런 식의 로 만든다 뭐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처럼 따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. 그냥 자 먼저 이 유니폼 스케일링을 해제하셔가지고 트랜스폼에 유니폼 스케일링을 해제하셔가지고 이 다르세요 비율을 맞게 그 스케일을 조정할 필요 없이 이 그냥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게 설정을 제한 해지를 풀어주는 겁니다. 유니폼 스케일링 체크를 해제하는 것은 저는 한 400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이 가로 스케일을 이렇게 가로 크기를 늘려주신 다음에 이 컴플렉시티를 저는 한 5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조정하시고 서브 인플루언스 저는 한 33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서브 스케일링을 34 정도로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서브 오프셋을 한 3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이 에볼루션 수치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조정해 주시면 돼요. 뭐 딱히 안 조정하셔도 된다면 저는 조정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했으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마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사 효과랑 뭐 반사 효과가 아니라 반사 효과는 이미 했고 자연스러운 빛을 구현할 겁니다. 자, 이 자연스러운 빛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회색 기가 도는 이 자연스러운 빛을 뭐 반사 빛을 구현하고 싶다면 뭐 회색을 하시고 아니라면 뭐 다른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자연스러운 메탈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회색으로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걸 잠깐 보기 해제를 해가지고 이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. 자, 마스크 툴로 한 이 가운데까지 이 설정을 마스크를 따주신 다음에
마스크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평범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터글 스위치 옵션 눌러가지고 이 블렌딩 모드를 설정할 건데 세 번째 라인, 네 번째네, 네 번째 단에 있는 이 오버레이를 선택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신 다음에 뭐 색깔이 영 시원찮다, 뭐 별로 푸른빛깔 도는 것도 아닌 것 같다,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약간 좀 낮게 조정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조정하신 다음에 마스크 옵션에 보면은 이 마스크 패드가 있습니다. 마스크 패드를 적정한 값으로 늘려서 이제 적정한 값으로 늘려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부드럽게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요.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줬으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요? 그럼 다시 설정해야죠. 약간 빨간 끼가 돌게 해볼까? 오늘 뭐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세요. 저는 차이가 나게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양쪽 끝에서 페이드 아웃이 되는데요. 그냥 양쪽 끝에 검은 끼가 돌게 할 겁니다. 이렇게 마스크 툴로 이렇게 양쪽은 보이게 마스크를 따줍니다. 양쪽을 살짝 제외하고 이렇게 블랙 솔리드를 땄으면은 이렇게 다시 보면은 이럴 겁니다. 이럴 때는 애들을 서브젝트로 바꿔주신 다음에, 이 서브젝트가 뭐냐면, 자, 애들로 할 때는 이 마스크를 지정해준 부분만 이렇게 레이어가 표시되는 거고, 서브젝트는 그 반대, 마스크로 따놓지, 마스크 안이 아니라 이 마스크 밖을 표시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스크 패드를 아까는 400으로 했었는데 좀 더 수치를 높여서 저는 한 1100 정도로 하겠습니다. 네, 이 수치도 여러분들이 원하실 만큼 조정하시고요. 자,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면 이제 다시 원래 컴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. 자, 이렇게 떴죠. 그 다음에 이 환경 맵을 인블런멘트 레이어를 눌러서 바꿔줍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배경으로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하나 삽입합니다. 아이고야, 이거 크게 떠가지고 살짝 놀랐네. 텍스트를 하나 삽입할 텐데요. 뭐 원하시는 대로 텍스트를 넣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잠가보면 발로이 환경 맵은 위로 오게, 이제 이 환경 맵을 적용하게 될 소스 위에 놔주시고, 잠깐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체크해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D 그냥 일반 텍스트잖아요. 이 3D 레이어를 체크하셔가지고 입체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옵션에 들어가서 엑스, 이 익스트루전 뎁스를 설정할 텐데요. 익스트루전 뎁스는 그러니까 Y축을 이 길이를 조정해가지고 좀 더 입체감 있는 이 텍스트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이죠. 한 이렇게 좀 늘리면은 한 100 정도로 늘리면은 이렇습니다. 적용은 된 게 맞는데 렌더링 속도가 느린 거지. 이 프리 렌더링이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3D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입체적으로. 자, 그 다음에 환경 맵을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띄운 다음에 환경 맵의 설정을 이렇게 해 두셨으면 이제 이 설정들을 조정할 텐데요. 이 머테리얼 옵션에 들어갑니다. 머테리얼 옵션에 들어가서 캐치 섀도우를 온, 그 다음에 라이트 트랜스미션은 이대로 두세요. 그 다음에 앰비언트는 100으로 두고 이 디퓨즈를 한 75 정도로 설정해 주세요.
75 정도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스페쿨라 인텐시티를 100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스페쿨라 샤이니스를 한 30 정도로 정정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메탈을 한 80 정도로 조정해 주신 다음에 이 리플렉션 인벤시티를 한 85 정도로 높여주세요. 이렇게 리플렉션 인텐시티를 적용한다면 이 텍스처에 메탈 느낌의 메탈 재질이 적용됐습니다. 이렇게 잠깐 확대를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면은, 자 이렇게 보면은, 아이고 렌더링 속도 느리다. 자 이렇게 보면은 뭐 프리렌더링이 진행 중이지만 대충 적용됐다는 것은 뭔가 보이죠. 그 다음에 이 디플렉션 롤 오프를 한 15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. 15. 그리고 리플렉션 샤프니스를 한 55 정도로 설정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만져줄 게 없네요. 머테리얼 옵션은 다 설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바벨 스타일. 뭐냐면 이 텍스처나 그런 부분에 네, 방금 렌더링이 다 됐군요. 자,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. 한마디로 그냥 반사된다고 보면 됩니다. 이 환경 맵을 여기다 적용한 거니까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반사, 이 B라는 글자를 보면은 B, I, I라는 글자를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뭔가 다 회색이네. 이게 볼록 뭔가 튀어나온 게 보이죠? 튀어나온 색깔이 이거예요. 이게 바로 이 B라는 글자를 반사시킨 겁니다. 반사시켜가지고 여기 표시가 되는 건데 뭔 소리지? 그러니까 그냥 메탈 재질 그렇게 적용된 겁니다. 네, 그게 끝이에요. 바벨 스타일을 보면은 뭐 앵글라 뭐 컨케이블 뭐 컨벡스 등이 있는데 컨벡스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건 왜 또 굴림이지? 참, 굴림 보기 싫어. 굴림 싫어. 네, 뭐 됐다. 이렇게 뭐 대충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, 컨벡스를 적용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당겨가지고 봅시다.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. 자 이렇게 보면은 렌더링이 잘 안되네. 이 바벨 뎁스라는 것은 깊이 얼마만큼 더 디테일하게 묘사할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요. 저는 한 7.0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설정해 주신다면 볼 때는 부드러워 보일 겁니다. 네, 그렇다는 거고요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만들었는데 이거의 예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이 예시 영상은 이렇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. 응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이것도 제가 영상 제작한 거지만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. 이 라이트를 새로 추가해가지고 조명을 새로 추가해가지고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면서도 고퀄리티의 이 반사 효과와 이 텍스트 그래픽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, 네,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트위터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구글 플러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